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6월 19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3부 세계 1등급 품질의 대한민국 우유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김주 아나운서, 네. 우유에 어떤 영양소가 들었는지 아시죠? 우유하면 칼슘, 단백질, 마그네슘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우유 대표 영양소고요. 철분, 아연, 다양한 비타민 등 무려 114가지나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이 우유를 두고 가장 완전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영양 한 잔과 함께 모닝와이드 건강하고 알차게 시작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수학여행 버스 등 7대가 연쇄 추돌해 중학생 등 총 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관광버스 추돌 사고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수학여행 버스가 앞서 달리던 버스 뒤편을 추돌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 30분경 동홍천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인데요. 아유, 실종요? 바로 이곳인데요. 수학여행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가 바로 이곳에서 추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1차 추돌에 이어서 앞서가던 버스와 승용차, 화물차 등 총 7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 버스에는요,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차를 때리고 옆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때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심하게 파손된 앞 유리창과 범퍼. 경찰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딱 듣고 나가서 보니까 버스가 좀 심하게 막았더라고요. 기사분 뭐 다리가 끼었는지 못 나오시더라고요. 앞유리 차에 깨졌고 한 명인가 저 구급대원이 엊그제 가고. 이번 사고로 수학여행 학생 등 총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많이 흔들렸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머리 부딪힌 친구들? 우선 치료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먼저 큰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3명의 중상자를 포함 부상자들은 인근 3곳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응급실 일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꽤 많이 왔었나요? 수학여행 귀가 중 일어난 사고. 이번에 우리 아이는 안 다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아이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섞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학부모들은 단체 여행 중 안전관리가 미흡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도 안 됐겠죠. 아이들이 탔으니까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하시는 게 맞는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 곳곳엔 사고 위험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근데 한 목격자는 당시 버스가 속도 위반을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1차로로 가고 있다가 안 비켜주니까 첫 번째 버스가 먼저 추월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80 지키고 가고 있는데 추월하는 속도로 봐서는 아마 한 100에서 110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추월을 하더라고요, 저를. 2005년부터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km로 속도 제어 장치가 의무 상황인데요. 당시 도로 위 한 차선을 점거한 버스들의 대열 주행이 위험해 보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정차를 하니까 뒷차들도 비상 깜빡이 켜면서 좀 약간 급하게 좀 멈추는 그런 게 딱 보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버스 간격이 그냥 승용차 한 대 정도?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주행하면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대열 주행, 주변 차량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6년엔 수학여행 버스와 승용차가 연쇄 추돌하면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때문에 현행법상 도로 대열 주행은 금지돼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위험한 주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앞차하고 뒤차하고 너무 벌어져서 들어오면 이게 일정이 차질이 생기니까 대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 버스의 대열 주행 시 차량 사이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차간 거리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열 주행을 했다. 사고가 발생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도로교통법 46조의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도 해당 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와 버스가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9일에도 수학여행 버스와 화물차의 4중 추돌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주간 발생한 수학여행 사고는 총 3건인데요. 자, 이렇게 연이은 사고로 불안함을 느끼는 학부모들, 무리한 일정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새벽부터 뭐 밤까지 되게 일정 빡빡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안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인 거니까. 여객 자동차법은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기는 어려운 상황. 시속 100km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3초만 졸게 돼도 100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정도 높습니다. 최근 관광버스 수요가 늘면서 과도한 일정 속 운전기사들의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관광들이 터지는데 기사님들이 딸려요. 차에 대해서는 자격을 요구하는데 운행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해요. 전문가는 단체 관광버스의 경우 보다 철저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단체 여행이나 수학여행이 다시금 시작되면서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끊이지 않는 수학여행 사고, 허술한 관리 감독 속 즐거워야 할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전국에서 갯벌 고립 사망 사고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절대 오시면 안 돼요. 6월에 3명이 죽었습니다. 저조 시간 지났습니다. 나오세요. 방심은 금물, 순간의 욕심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위험한 해루질 주의보.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갯벌 고립으로 3명이 숨진 인천의 한 해수욕장. 썰물이 되면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휴일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갯벌 곳곳에서 조개나 꽃게 등을 잡는 일명 해루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맛조개를 잡으니까 좋아요. 오늘 맛조개 얼마나 잡을 거예요? 수천 마리.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어가지고 저 깊이 들어가 보려고요. 오전 10시 갯벌에 있는 80명 정도의 사람들. 해양경찰은 비상 상황입니다. 안개가 바닷가 쪽으로 엄청 몰려와서 지금 제가 바닷가 끝단에 있는데 해변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갯벌을 가득 채운 안개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안전지도에 나서는데요. 안개가 너무 심해요. 안쪽으로 다 바닷가 쪽으로 다 이동하세요. 해변이 어딘지 아세요? 완료, 단속 완료. 거기서 후속 처리하겠습니다. 저쪽 테라스로 가세요. 설상가상으로 밀물이 밀려오는 상황. 사람들을 모두 해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요. 저희가 길을 까먹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 지리에 익숙한 경찰까지도 길을 잃을 정도의 짙은 안개. 그만큼 고립 사고가 많습니다. 방향 상실도 엄청 많거든요. 10분 단위로 빠르게 물이 들어차는 서해안. 자칫 방심해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6일 남성 2명이 해루질을 하다가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심한 안개 때문에 고립돼서 구조됐습니다. 잡아! 이곳에서 해루질을 하던 일가족 8명이 갑자기 들어온 밀물에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죠. 저녁 8시 바다는 수십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데요. 밤에 이뤄지는 해루질 조명입니다. 한 1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만나갖고요.
취미로다가 하는 거지. 재밌잖아요. 가다 보면 체력 테스트도 되고, 운동도 되고. 저도 동영상 보고 어디로 가라 해서 갔는데 이거 개까지예요. 구멍 타가지고. 해경은 긴장 상태라고요. 여기 출입 통제구역에 육안상 봐도 한 12명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지역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험 구간인데도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연안 사고 예방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관이에요. 여기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여기가 위험해서 최근에도 5월하고 6월에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사망했어요. 여기는 줄 알고 예, 나가고 있었거든요. 정면하고 이 출입 금지 지역에서 지난 4일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이곳에 출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 다른 단속 현장. 지금 저희가 플랜카드도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시는 길에도 되게 많이. 그거를 우리가 기술을 모르잖아요. 바다에 들어와서. 갯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단속. 여자 뒷도예요. 빨간 등까지가 그 경계선이고 그걸 지금 넘으셨어. 안전사고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밀물이 들어오는데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해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해루질이 특히 위험한 건 갯벌의 지형 때문이죠. 여기가 갯골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갯골은 대조기 때 물이 정말 빨리 차거든요. 그 자전거랑 비슷한 속도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물속에선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먼 바다 쪽이라도 지형이 높은 곳이 있어서 물이 얼마 안 찬 줄 알았다가 해안가로 나오는 길에 지형이 움푹 패인 갯골을 지나면 이미 수위가 높아서 나갈 수가 없죠. 실제로 몇 년 전 충남 태안에서 혼자 어패류를 채취하던 50대 여성. 지형이 높은 갯바위에서 물대를 놓쳐 갯벌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꽉 끼고 물에 뛰세요 그냥. 꽉 끼고 물에 뛰면 됩니다. 뛰세요 그냥 뛰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갯벌에서 물놀이에 열중하던 관광객 6명. 고립된 바위 위에서 구조됐습니다. 저조 시간 지났습니다. 나오세요. 이미 밀물이 들어오는 시각을 한참 넘긴 시간인데요. 갯벌의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루질을 하러 갯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지금 물이 들어온 지 한참 됐거든요. 멀리 나갔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물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갯벌 체험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는 전라북도 부안의 한 해수욕장. 물이 빠지면 바닷길이 열려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곳. 이날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때 갯벌 안으로 진입하는 경운기 한 대. 오천개 사는 양식장인데 사람들이 해루질을 너무 많이 하러 와요. 바지락도 많이 캐가고 막 해삼도 잡아가고. 이곳에는 어민들이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양식장 3곳이 있는데요. 바지락이나 백합, 키조개 등 어패류를 키우고 있죠. 그런데 해루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민들. 양식장 안에서 해루질 하는 사람들 빨리 나오세요. 거기 양식장이에요. 줄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 줄 이렇게 말뚝 박은 데 있잖아요. 그 이 앞에 말뚝 박은 데 거기 지금 들어가서 해루질하고 있어요. 해산물을 채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해산물의 크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싹 쓸어가 해산물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막 20kg, 막 30kg 그렇게 캐가 버려요. 저희가 이게 바지락 종자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2년 있다가 채취를 하고 하는데 아우 진짜 힘들어서 이거 못 하겠어요. 양식장에서 해루질객들을 쫓아내는 어민들과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깊은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이들 사이의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어요. 대낮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랑 오지 마라. 아니 근데 가라 마라 할 그것도 없다니까. 바다에만 들어가지만 가고 안 가는 건 너네 자유니까. 아니 들어가는 것도 우리 자유라니까. 양식을 하는 수산물을 잡으면 불법이죠.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자 화가 난 어민들은 합법으로 출입이 가능한 양식장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양식장에서 해루질하는 거 불법 채취니까 빨리 나오세요. 어민들은 순서를 정해서 야간 순찰까지 돌며 불법 채취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는 하나도 못 줬어요. 우리가 없으면 다 들어가 버렸어. 다 잡아버리지. 지난 5년 동안 해루질 관련 신고가 1,2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최근에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물때를 잘 숙지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규모 주가 하락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습니다. 상장사 5개 종목이 지난주 수요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의 동시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급감한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으로 폭락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2달 전 시장을 뒤흔들었던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하다 보니 이번에도 누군가 주가를 조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다음 날 바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특정 커뮤니티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 운영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커뮤니티에 5개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의견을 자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운영자는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수급이 악화됐고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져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들 종목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은 다른 종목들은 하한가로 추락하지 않은 데다 5개 종목이 왜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는지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데요. 검찰은 해당 운영자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 조정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4월의 무더기 하한가와 이번 사태, 어떤 점이 비슷한 걸까요? 해당 종목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주가가 오르다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인데요. 또한 기업들의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고 기업당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꾸준히 올라 2021년 이후 많게는 약 3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서 매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국내 여러 대형 증권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또한 CFD 계좌와 연관된 폭락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용 계좌를 통한 것이건 CFD를 통한 것이건 상관이 없이 조그만 물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 올라왔던 거가 진정한 기업가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해당 종목의 투자자들 사이에선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 막막하다며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매매 거래 정지 기한을 밝히지 않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2, 제3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각종 투자에 나설 때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추천되는 종목들을 이제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인데 사람들의 어떤 매집을 통해서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주가 상승에 기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주가 상승을 오히려 경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꿈 같은 주 4일 근무, 직장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111,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면 어떨까요? 직장인들 모두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겠죠. 2000년대 초 논란 속에 시작한 주 5일제, 시행 20년 만에 이제는 평일 중 하루를 더 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 4일제를 시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월 1회씩, 금요일에 쉬는 월중 휴무제를 시작합니다. 매달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채운 직원이라면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건데요. 일부 생산직 등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데요. 너무 부럽죠. 주말이 늘어난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요즘 삶의 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정규직 직원만 12만 명인 만큼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필수 근로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날만 줄어들 뿐 일하는 총 시간이나 업무 강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 4일제라는 게 사실 8시간을 미리 당겨서 일을 하고 그날 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그날 쉴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휴무를 정할 수 있어 개인 시간 활용도 업무 처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월 1회 휴무와 격주 금요일을 쉬는 휴무 제도를 시행 중이던 대기업도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주 4일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11월 EU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를 법으로 보장했고 스페인에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 3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IT 기업 구글에서는 직원들이 주 3일 근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원 배지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의 IT 기업들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작년 4월 주 3일을 도입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자 강경책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경영진이 직원을 학생 취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결국 근로시간이 줄어 오히려 임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 2교대나 3교대로 종일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게 도입했다간 노동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소비시장, 활기를 되찾은 이유는 뭘까요? 최근 유통업계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약 2주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こんにちは。今こちら国立中央博物館にやってきてます。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BTS 관련 다양한 명소들을 찾는 국내외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이벤트들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BTS 특수를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BTS의 소속사, 팬들이 제일 먼저 사는 곳이라는데요. 멤버들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 앞 인증샷도 빠질 수 없겠죠? 중국에서 왔어요. We're from America, North Carolina. Mexico. We spent a lot of money. The whole trip, flying here, hotels, food, merch. BTS의 과거 단골 식당도 I read that 패스코스입니다. they used to eat here when they were Chinese, and that the restaurant is decorated with all BTS pictures and goods, and so I wanted to come see it for myself. BTS の聖地だったのでずっと来たかったのです。 이곳에 오면 BTS가 좋아했던 비빔밥을 먹는다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 못 온 거 이제 코로나 풀려서 세계적으로 다 와요. 서울에선 방탄 투어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BTS 관련 서울 주요 명소 13개를 포함해 지도를 제작해 출시한 겁니다. 행사가 있는 2주간 서울 주요 호텔의 객실 예약률이 대부분 9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 호텔에서는 1층 로비에 BTS가 착용했던 의상을 전시해서 많은 팬들의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평시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인원들이 호텔 1층 로비를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BTS가 직접 만든 음식 레시피 챌린지 영상도 인기였는데요. 덕분에 해당 업체 매출이 증가했다고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당 음식들의 레시피를 소개하며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BTS 10주년 마케팅에 뛰어든 건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BTS는 연평균 4조 원 이상의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까지 합치면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외국인만 아니라 국내 팬들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업은 월세 거래도, 월세 금액도 크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9천여 건,
이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로 거래 건수로는 29,6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도 5,998건이나 돼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는데요. 시중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불안감에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종신보험 계약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이 지난해 49조 1천억 원으로 40%가량 급감했습니다. 금리가 올라 종신보험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가장의 사망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려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며 본인 사망 이후 걱정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불기소율은 55.8%인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밤 늦은 시간 집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 남성이 다녀간 대문 앞에 붉은 글씨의 협박문도. 순식간에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20%의 법정 최고금리가 5,000%가 됐으며 25만 원이 3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논란이 된 바로 불법 고리사채입니다. 야, 움직이지 마. 내려놔. 전국에 조직을 꾸려 채무자들에게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에 불법 추심, 가족 협박까지 했는데요. 25만 원을 빌렸지만 3개월 만에 1억 원이 됐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불법 고리사채, 고금리, 취약계층, 5,000%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 3월 불법 사채 총책을 검거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고요.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에 50, 40에 70, 50에 80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하루에 3개, 4개, 일주일에만 24개씩 이렇게 변제가 돼버리니까 주의 이자 응급이 거의 1,0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이자 18만 원을 더해 38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자는 시간에 따라 올랐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오전부터 시간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오후까지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채무자와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오후 됐으니까 좀 따따버려. 따따버리 얼마인데요? 오후는 60에 오전은 20, 80이잖아. 인체료만 110만 원이야. 말도 안 되게 불어나는 이자. 갚지 못하면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야, 그냥 입금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줄게. 알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는데요. 자식들 사진을 비춰를 해서 그걸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차라리 나한테 나타나서 해코지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살해하게 협박하는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 가족이 그게 불안한 거죠. 131명의 피해자, 피해액만 500억 원. 불법 고리 대금으로 이들은 고급차와 월세 1,800만 원의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하고 똑같은 이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돈을 갚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이제 돈을 더 뜯어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알아본 불법 고리사채, 불법 추심, 성착취, 2차 범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리이자를 챙긴 이들. 연 이자율 최고 29,200%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으며 총 대출액은 21억 원으로 피해자는 644명이었는데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이었습니다. 대출 조건으로 받은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협박과 불법 추심을 이어왔는데요. 대포 통장 개설 협박 및 성착취 추심까지 하며 2차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피해자, 소액 대출을 받으려다 2차 피해까지 당했는데요. 통장을 주면 100만 원 나가게 해주겠다. 담보로 나체 사진을 달라. 진짜 딴 데 쓰는 거 아니다. 우리도 여기 돈 넣어놨는데 네가 갖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나체 사진 달라. 200%가 넘는 이자에 결국 돈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와 지인 그리고 가족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부모님한테 터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터졌을 때 정말 막 죽고 싶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거 안 보이고 싶어서 계속 죄송합니다. 가족한테만 아들이 어리니까 애기한테만 안 보냈으면 좋겠다. 불법 고리 사채뿐 아니라 2차 피해로까지 이어져 피해가 커지는 상황. 대부업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자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서 처벌 규정을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함으로써 불법 사채업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불법 고리 사채, 20% 불법 사채업, 처벌 규정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경기로 대출이 힘들어지자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이 늘었는데요. 이자 제한법 위반과 채권 추심 위반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최고 이자율을 넘는 대부 계약 체결은 아예 무효화하며 제한하고 있다고요. 독일은 이제 법률로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원본 계약, 즉 그 돈을 빌린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도 계약은 유효한 우리나라. 계약 무효 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빌려준 돈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다면 불법 사채업자들이 불법 사채업을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속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출. 서민들을 구제해줄 대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SNS에 화제가 된 영상. 지난 주말 40만 명의 인파가 여의도에 모였는데요. 바로 BTS 데뷔 10주년 축제가 열린 거죠. I'm from France. Oh, I'm from Malaysia. 누구? 다음에 누구? 이날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까지 40만 명이 함께한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지난 17일 여의나루역 지하철역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인파는 40만 명, 이 중에 외국인은 12만 명에 달합니다. I'm from Morocco. I'm from America. I'm from South Africa. We're celebrating their 10th year anniversary. Happy 10th anniversary BTS. 아쿠 방쿠. 이른 시각부터 현장을 찾은 팬들은 BTS의 무대 의상, 기념 조형물, 그리고 타투 체험 등의 이벤트를 즐겼습니다. 이어 BTS의 멤버인 RM이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죠.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31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서도 한강공원은 대형 야외 콘서트장이 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I think I've never been to any BTS concert, so this is the closest that I get to the BTS concert. So I'm so happy. 숨은 남이에요. 근데 잘 안 보여. 사람 다 서 있어갖고. 나는 끌려와서 코가 끼어서. 난 지금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안 가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꽃놀이도 가야죠. 우리 평택서 왔거든요. 늦은 오후가 되자 불꽃놀이를 즐기려는 일반 시민들까지 더해지면서 공원이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러 나온 가족들까지 많아져서 명당 찾기가 어려운데요. 예,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겨우 여기 꼬투리 자리 잡았습니다. 야외에서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불꽃놀이 보면서 맥주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후 8시 불꽃놀이 시각이 가까워지자 늘어난 인파로 63빌딩 도로와 마포, 원효대교의 차량 통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방의 119차라든지 긴급 호송 차량들을 인근에 접근시켜서 유사시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불꽃쇼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원은 북적였는데요. 비가 아주 급하게 오는 바람에 긴급 조달했네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나마 제일 잘 보이는 자리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후 8시 30분 40만 인파가 기다리던 불꽃쇼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 다채로운 불꽃 그림이 그려졌죠. 이 멋진 모습을 놓칠세라 사진으로 담고요. 이렇게 불꽃이 여의도의 밤을 화려하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꽃놀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듯한 불꽃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 불꽃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밤은 추억이 됐습니다. 너무 재밌고 되게 이 불꽃놀이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마지막에 다 터뜨릴 때 보라색 나오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안전요원과 경찰 등 약 2,000명의 인력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죠. 현재 여의나루역이 굉장히 혼잡한 관계로 여의도역 및 색강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시민들도 질서정연하게 공원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동하세요. 천천히. 수십만 인파가 쏠린 만큼 지하철역 안까지 안전지도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팬들과 시민들은 쓰레기를 되가져가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는데요. 쓰레기 없어요. 와. BTS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강조했던 함께 40만 인파가 하나가 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베트남 다낭입니다. 오늘 한 달 살기로 새롭게 떠나볼 곳은 베트남 다낭입니다.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로 최근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다낭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다낭에서 집을 구할 때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지역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이초우, 두 번째는 선짜, 세 번째는 응우아인선인데요. 하이초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문화들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이초우. 두 번째 선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마트나 이런 인프라가 잘 되기 때문에 난 좀 편리한 게 좋다 하면은 선짜. 마지막 응우아인선 같은 경우는 집값은 좀 저렴하지만 아직 인프라가 많이 잘 되어 있는 동네는 아니라서 조금 조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 응우아인선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낭의 한 달 살기 숙소 알아볼까요? 이곳은 형석 씨가 지내고 있는 곳인데요. 대문을 열자 가장 먼저 오토바이 주차장이 보입니다. 베트남의 집들은 대개 입구가 좁은 대신 내부가 깊고 천고가 아주 높은 구조인데요. 베트남은 아직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 층마다 방과 화장실이 분리된 형태의 단독주택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 5개로 이루어진 저의 집은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요. 저는 친구랑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나 빌라,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원룸 기준으로 400만 동에서 300만 동, 조금 비싸면 500만 동, 이 정도 금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물가로 유명한 베트남.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돼지고기, 삼겹살인 것 같은데요. 600g에 4,500원 정도? 요즘에 한국에 계란이 비싸잖아요. 여기 계란이 이게 27,900점이니까 1,500원 정도? 하나에 150원 정도? 와, 김치를 싸우셔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싸우실 필요가 없는 게 다낭에서 김치를 팝니다. 김치가 있죠. 김치를 팝니다. 이게 한 8,000원 정도? 그 외에도 고추장과 각종 양념들까지 한식도 걱정 없겠네요. 이렇게 장을 봤고요. 다 해서 다낭에서의 일주일 장바구니 과연 얼마일까요? 베트남 다낭에서 일주일치 장을 본 결과 얼마나 나왔을까요? 다 해서 61만 5천 동. 식빵부터 물, 각종 식자재가 한화 약 3만 원. 품목에 따라 많게는 한국의 3분의 1 가격인데요. 와,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번엔 이동수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의 천국 베트남. 직접 빌려보기로 했는데요. 그 가격이 궁금합니다. 이건 yeah. One about one day 130. 저렴한 금액이라 안전하게만 운전한다면 여행 시 최고의 이동수단이 되겠죠? 브레이크는 잘 되는지 꼭 잡아보시고, 그리고 외관에 기스나 상처는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렌트 전 시승도 가능하니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다네요. 운전이 미숙하다면 어플을 이용한 콜택시를 추천합니다. 다낭 시내 웬만한 곳은 5,000원 내외 가격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데요. 베트남 하면은 쌀국수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가볼 곳은 반세오 바지영이라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반세오 집이라 할 겁니다. 깊은 골목길에 위치한 반세오 맛집.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로컬 맛집이라는데요. 주문과 즉시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반세오. 잠시 뒤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운 반세오가 나왔는데요. 반세오고요. 이게 맹무이, 아이스페이퍼, 야채. 푸짐하게 차려진 반세오 한 상이 6,000원. 채소, 고기, 해산물이 들어간 반달 모양의 반세오를 라이스 페이퍼에 넣고 랩무이와 각종 채소를 넣은 뒤 흐르지 않도록 돌돌 잘 말아 소스까지 콕하고 찍어 먹으면 맛있겠어요. 바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이랍니다. 가성비 넘치는 베트남 다낭의 한 달 살기 비용.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 쫓기는 여행은 이제 그만. 살아보는 여행 한 달 살기로 떠나보세요.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가족의 간병을 도맡아 하면서 학업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공부할 시간까지 쪼개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별 양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별입니다. 갑자기 중3 때 아버지가 당뇨로 다리를 약간 절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많이 울었었어요, 초반에. 친구들과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별이는 매일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들 준비를 하던 집안에 별이의 인기척이 들리자 자다 깬 동생이 언니를 반겨주는데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저 최은별이에요. 최은별? 몇 네. 학년이에요? 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별이를 기다리던 가족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데요.
사고가 나신 거예요? 아니요, 당뇨 때문에. 3년째 불편한 몸으로 하루 5시간씩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를 투병 생활을 아버지는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별이.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일상이지만 어느덧 가장 3년 차인 별이에게는 학교 후 가게로 향하는 삶이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몇 시까지예요? 12시까지. 12시까지? 네. 매일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 법도 한데 힘든 내색이 하나 없이 맡은 일을 해내는 별이. 나 화상 입음. 왜? 모임? 였어요? 네, 약간 되었어요. 어디? 쭉 티 안 나게 되었어요. 그냥 뜨거운 데로 화끈거리는 정도?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기까지 그간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삼켜왔는지 아이의 손과 팔에 남은 상처들이 별이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가게가 한산해지자 식당 한 구석에 자리한 별이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전산에게 1급 실기 공부요. 평소에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틈틈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마냥 쉴 수만은 없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별이는 자정이 돼서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게를 나섭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되게 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리도 많이 다치고 손도 많이 다치고 되게 버스 안에서 잠들고 학교 일찍 가서 잠들고 쉬는 시간에 잠들고 계속 그래요. 그런 힘든 삶을 좀 버텨주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가족이요. 아빠랑 은별이. 나중 돼서라도 이 두 사람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복을 바라진 않아. 지금은 별로 바라지 않아요. 오직 가족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는 별이. 자신을 보살필 여유도 없이 살아온 아이의 삶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진짜 힘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 캐스퍼야? 부럽네. You know where we're heading. Ready to blow, raring to go. We're gonna hit the heights. I said follow the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라운 능력. 인크레더블 캐스퍼. We're gonna hit the 더 부담 없이 만나는 디 에센셜 라이트 출시. 여행할 땐 많이 걷게 돼요. 르무통을 신으면 가볍고 산뜻해서 많이 걸어도 정말 발이 편해요. 걸어요. 편하게. 르무통.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SBS 희망TV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 13시간 동안 10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분 섭취 자주자주 해주시고요. 특히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벌써 또 월요일 먼데 주말은 너무나 먼데